로또 청약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때 위장 전입 붐까지 일었던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가장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들러리. 심지어 4인 가구의 만점자들도 탈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걸 확 풀어서 그래서 연령대별로 경쟁을 시키자. 50대는 50대. 신박. 어차피 로또인 거 청을 하자. 부동산 기사에 달린 댓글 기자들이 직접 읽어드립니다. 댓글 읽는 매부리.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줄여서 이제 과천 지정타라고 하는데요. 다들 하나씩 넣으셨죠? 권 기자님 넣으셨습니까? 넣었어요. 저도 뭐 광탈. 네, 광탈. 과천 지정타가 아니라 과천 로또타. 그러니까 야, 이 로또에 나도 빠질 수 없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유 기자님이 기사도 좀 쓰셨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제 이제 과천 지정타 S4 어울림 라비에노 저 당첨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100% 가점제로 뽑는 이제 84m 제곱 같은 경우에는 최저 당첨선 청약 가점 기준이 69점이었어요. 69점. 커트라인이 69점이니까 안정권을 따져보면 이게 74점 정도는 돼야 안정권인데, 이게 저도 청약을 인제 부동산부 와서 막 넣기 시작하니까 이 점수가 야 69 수미양 가로하면 야 이거 거의 양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청약을 넣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분석을 해서 이제 따져봤더니 69점이 어떤 기준이냐 보니까 4인 가족이 무주택 15년, 청약 통장 15년을 꽉꽉 채워서 부양가족 외에 나머지 기준을 다 만점을 채워야 69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3인, 자녀가 한 자녀 있는 가구는 넣자마자 광탈이라는 얘기, 넣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리고 이게 커트라인 69점이다 보니까 심지어 4인 가구의 만점자들도 탈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살면서 69점 뭐 옛날에 수학시험 볼 때밖에 못 맞아봤는데 야, 진짜 이 높은 점수에 높은 점수. 네. 수학 점수가 꽤 높으셨네요, 69점이면. 아유, 제가 또 그래. 우리 한번 시원하게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시고 40대 중반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초반. 아, 여기서 한번- 연령도 까는 건가요? 아니, 청약 점수만 한번 저희 까보시죠. 20대인데. 이 사람. 편집. 저는 34점입니다. 저 부양가족이 4점? 없고, 그다음에 청약통장은 2010년에 가입했고,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이제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34점이고. 권 기자님. 저는 40점대 후반이에요. 그때 후반이요? 네. 근데 어디 가서 뭐 명함도 못 내는 맞아. 점수예요. 여기서 40점대는 높지. 안 돼요. 뭐가 부족하신 거예요? 부양가족이? 무주택 기간이 원래 만 30세 이상이거나 네네. 아니면 혼인한 그 맞아. 혼인을 신고한 날짜로부터인데 이제 그게 짧아서. 네. 우리 세대원이신 유준호 기자님은? 저는 이제 아기가 둘이 있기 때문에 기본 부양가족 이제 3인으로 가는 거죠. 저도 부양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와이프가 청약을 다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3인에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믿기지는 않겠지만 제가 30대 초반이에요,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계산해보면 30점대 초반대예요. 저희는. 진짜 청약 깡패가 저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청약계의 조폭, 뭐 마피아, 큰형님, 따거. 세르게이 홍. 우리 홍영님께서는 몇 점이시죠? 저도 사실 낮아요. 42점인데 하늘 씨보다 낮은데 제가 만약에 무주택 기간을 결혼하고 계속 유지를 했다면 지금 62에서 64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만점이시죠? 가입기간이 제가 2004년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지나서 만점이고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넷이니까 거기서 25점 25점. 더하면 42점이고 계속 이제 무주택 기간 유지했다면 60에서 64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64점이면 이번에 지정타에서 가능성 있지 않으신가요? 저만 해도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애가 셋인데도 다 광탈이고 그 특정 평형 하나 그것만 했어야지 간신히 당첨이 되는. 그 라비에노 105A를 넣으셨으면 당첨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59점이었죠? 58점. 58점. 네. 그
그 무주택자를 가정한 홍 선배가 눈치 싸움을 해서 105A를 넣었을 때 될까 말까 이제 약간의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데 물론 거기서 탈락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그 30대한테는 사실 불가능한 점수인데 눈치 싸움을 해야 당첨이 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어느 평형이 경쟁률이 낮고 커트라인이 낮을지 모르니까 이제 이제 결국에는 청약이 어떤 의미가 있나 싶네요. 가장 인기 있는 84 메타제곱 2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만점이 이번에 또 등장했어요. 경기도에서는 9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서 4번째긴 한데 청약 만점자가 그걸 채갈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좀 굉장히 났어요. 많이 났어요. 뭐 경쟁률이 몇백 대 1이고 몇천 대 1이면 뭐하냐. 내가 안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들러리. 들러리. 30대 다 들러리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한번 댓글을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네.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조부모, 외조부모, 친부모, 장인장모, 무주택자는 모조리 등록해서 가점 허위로 부풀리는 청약자들 너무 많다. 선의의 무주택 피해가 심한데 무능한 정부는 그걸 검증할 능력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집값을 잡는 방법을 제안을 해보겠다. 규제를 원상복귀를 하자. 재건축 재개발 대폭 허가해서 균형 잡힌 공급 확대를 하자. 부유층만 사는 게 아니고 한강변에 누구나 살 수 있게 선호도를 떨어뜨리자. 악지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상 경영학부 3학년 대학교 3학년 대학생이 다음은 그 누가 만든 가점제냐. 요즘 같은 인권 시대에 애 낳고 어른 모시고 집값 올라도 꼭 참고 기다리는 걸 덕목으로 점수를 만들어서 가점제로 하는 건 너무하다. 차라리 모두 다 추첨으로 하자. 뭐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관점이네요. 유교주의 청약.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싱글은 어떡할 거냐. 그렇지. 제 주변에 싱글 되게 많거든요. 뭐 소형 평수라도 좀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줘. 아니 말로만 맨날 그렇게 1인 가구 1인 가구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십 번 넣었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불만이 뭐 좀 있는 상태인데 그 부양가족 조사를 잘하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 댓글 중에서는 그 청약 점수 제도 자체를 개편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공급을 늘려줘야 이렇게 어떤 로또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점수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왜 요즘 청약은 곧 로또인데 왜 그렇게 이게 청약이 로또판이 됐는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결론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잡아야 된다. 옛날같이 집값이 이렇게 안정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을 때는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제 다. 근데 이제 청약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입지도 괜찮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서 잡아놨어. 야 이거 상승폭이 앞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상승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똘똘한 채 내가 잡으면 나는 자산 증식에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은 실제로 청약뿐만 아니라 지금 경매 시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 경매 시장도 뜨겁게 지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가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그 낙찰가율이 118%로 즉 감정가가 100이면 이제 118만 원에 팔린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11억 8천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경매 시장이 많이 과열이 돼 있는데 서울 아파트 고가 뭐 진짜 10억짜리, 15억짜리, 심지어 20억짜리도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어요. 줄 섭니다. 응찰자 수를 보면 10명에서부터 한 30명까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돼요. 이거 다 현금 베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자의 그 매수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경매는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경향들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명도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 청약 나오면 막 몇천 대씩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뭐 비판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아까 대학교 3학년 학생이 말한 이것 중에 답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결국 공급인데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걸 확 풀어서 너도 나도 막 신축이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축 프리미엄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건데 이 신축 프리미엄이 없게 누구나 정말 손쉽게 신축을 살 수 있게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좀 집값이 잡히면서 청약으로 벌 수 있는 돈도 좀 줄어들면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매부리 인터뷰 통해서 홍춘욱 EAR 대표 모셨는데 이분 말씀이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서울의 여력을 넓히자. 그러니까 GTX 이런 걸 통해서 뭐 누구나 어디서나 30분이면 서울로 요충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이 교통 지역 없이 손쉽게 출퇴근할 수 있게 하면 잡힌다는 거죠. 이거 예산을 더 빨리 풀어가지고 개통을 훨씬 앞당기고 뭐 A, B, C, D로 만족하지 말고 뭐 E, F, G, H까지
더 뭐 그냥 퍼부어서 GTX 천국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굳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50대가 가점이 너무 높다 보니까 30, 40대가 들러리를 선다. 결국에는 가점도 안 되지만 거기에 경쟁률만 높여주는 꼴인데 그래서 연령대별로 경쟁을 시키자. 50대는 50대끼리, 30, 40대는 30, 40대끼리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보태면 그러면 아무래도 50대들이 좀 불만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좀 100채 집이 나오면 50대 경쟁하는 물량을 좀 많이 넣어주면 비중을 가장 비중을 그렇죠. 좀 많이 더 기다린 하니까. 만큼 그럼 50대한테 뭐 한 70채 주고 100채 중에 우리는 30채인데 그래도 그 30채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저희가 좀 그렇죠. 청약을 넣어보는 맛이 있잖아요. 우리 유 기자님의 해법은 뭔가? 워낙에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신박한 아이디어. 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신박. 어차피 로또인 거 자격만 카트라인만 끊고 로또 추첨을 하자. 번호를 숫자 43개 중에 돌려가지고. 5개 골라라. 당첨을 시키자 그렇게. 아예 점수 없애고. 죄송합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 맞벌이랑 외벌이랑 너무 그게 다른데 외벌이는 뭐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맞벌이는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도 나누고 뭐 맞벌이 혹은 외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그 세대가 그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정책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글은 예를 들어서 싱글도 기회를 주고 싱글은 그렇지. 싱글들끼리 뭐 30대는 공정하게? 30대끼리 그런 식으로 같은 이제 기회는 공정하게 배분이 되되 이제 그 처해 있는 지금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이건 편집했어요 그러면? 기회는 공정하게. 좋은 말이죠. 네,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유 기자님께서 이번 그 기사 제목에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은 안 되고 오히려 좀 고문이 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10억 로또라고 얘기하는데 못 먹는 감이고 못 먹는 감? 그리고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30, 40대에게도 좀 같이 파티를 좀 즐길 수 있게 길을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댓글 읽는 매부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